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7월달 장은 끝나고 이제 8월달 장입니다. 8월달 장은, 좀 급등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월달부터 계속, 6월 하순부터 조정 들어갔을 때, 8월달까지는 박스권, 큰 박스권, 뭐 작은 박스권 장세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또한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해서 11월까지 간다. 그에 대한 어떤 전망은 6월 하순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망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또다시 사상 고점인 9,300대를 돌파 시도해서 올해 11월 달까지 11,100포인트에 대한 투자 국내 코스피 목표 지수를 11,100포인트에 대한 연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게 아직 특별하게 뭐 주가가 등락을 계속 한다고 어떤 큰 흐름에 어떤 펀더멘털이라든 흐름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 주가를 보고 나의 전략을 바꾼다면 목표를 바꾼다면 그것은 대다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생각했던 큰 흐름에 제가 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2010년도 12년부터는 앞으로 1, 20년 뒤 AI 혁명보다는 뭐 인조인간 시대가 와서 거기에 1등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한번 사모아라 이렇게 계속 한 주를 산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23년부터는 AI 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큰 흐름에 한 10년 이상은 시작되기 때문에 AI 혁명 시대는 그러면 AI 혁명 시대 정점은 인조인간이거든요. 그럼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를 아무 때만 사모으기만 사모아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최소한 뭐 10배 이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AI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AI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무한대로 생태계가 AI 혁명 시대의 생태계가 인조인간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지구가 하나 탄생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지구에 사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조인간이고 기계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산업 자체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그 하나에 가는 인간에서 기계, 인조인간 대치되는 어떤 그런 제 패러다임 전환에 지금 크게 놓여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등락은 뭐 쏠림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 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반등장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한가 갔었죠.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48%인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이게 상한가를 딱 찍어 가면서 상종가, KRX의 상종가 갔었죠. 그래서 시가총액 2등, 1등, 잠깐 1등을 했었는데요. 30% 간다는 것은, KRX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30% 간다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수급에 몰려서 가는 건 아닙니다. 큰 어떤 변혁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인의 시선 이 시간이니까 좀 더 크게 보면 큰 흐름의 어떤 큰 변화가 이미 왔고 시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KRX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상한가 간 걸 보면서 어떤 시그널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에도 보면 비슷하게 뭐 쏠림이 있고 우리나라도 쏠림이 있고 이 쏠림이란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의 투자 전략의 하나의 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23년부터 제가 AI 혁명 시대에 투자 비법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3년간 10배가 난다. 그리고 한 종목으로 쏠림이 1등주만 가는 시대가 계속 열릴 거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하이닉스가 7만 원 할 때 앞으로는 메모리 완두체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인식하고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픽 저장 장치 그게 이제 1등이면서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면서 1등주만 가는 시대, 즉 1등주 투자 비법을 저도 책도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 보고 제가 요즘 이렇게 등락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목표가 높였다가 낮췄다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런 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세상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 그러고 많이 빠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목표가도 막 바꾸고 가격을 보면서 이 시세를 보면서 목표가로도 바꾸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과거에는 시크리컬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시크리컬 산업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기다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즉 가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좀 더 크게 흐름을 본다면 세상의 중심은 23년도부터는 AI 혁명 시대로 명명하죠. 혁명 시대.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 혁명 시대 핵심이 뭔지, 저 핵심 산업이 뭔지, 그 다음에 핵심 수혜주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핵심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다음엔 피지컬 AI로 가서 이제 AI 서비스죠. 서비스 하기 위해서 반도체 필요하니까. 그럼 AI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게 피지컬 AI로 가고, 기계가 공부를 해서 지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고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죠?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래서 산업이, 그 다음에 핵심 수혜주는 뭘까? 자, 그러면 AI 혁명 시대의 핵심 수혜주를 연 게 바로 서비스로는 챗 GPT였죠. 챗 GPT이기 때문에 이 챗 GPT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반도체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면 반도체 핵심은 바로 이 연산을 빠르게 하는 엔비디아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 AI 혁명 시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2016년도 뭐 그때로 보면 2016년도, 15년도 이렇게 보면 10년 만에 이 100배가 올랐죠. 23달러에서 200달러 이렇게 왔으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갔었는데, 여기는 AI 혁명 시대 시작돼 여기서부터 100배가 오르면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면 이게 시가총액 3.5경 정도가 가거든요. 당연 2035년도까지는 3.5경, 앞으로 10년에 3.5경이 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여기까지 한 8천조 정도 왔었는데요. 3.5경이면 4~5배잖아요. 4832, 그죠? 4~5배 온다는 거죠. 주가가 또 한 10년도 4~5배 가는 거예요. 그럼 4~5배 가면 매일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못 가다가 몇 년 동안 못 가 또 더블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엔비디아가 2025년도 가을부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박스권이에요. 자, 1년이야. 내년까지 2년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다시 11월부터 시작해서 100% 가면 4~500달러잖아요. 그것도 2~3년, 한 5년 동안 못 가다가 다시 100% 가면, 고점 대비 100% 가면 1000달러예요. 그래서 이 2035년경에는 이게 3.5경이 간다면 1000달러. 그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 산업의 산업 자금들이, 본료 자금들이 산업이 피폐하고 안 돼서 쇠퇴해서 그 자금들도 이 주식으로 들어와서 일로 가고요. 나머지 종목의 대다수 시가총액, 그 돋아 있는 대다수 종목의 그 시가총액들이 일로 오고요. 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면서 시세 보면서, 요즘 새로운 것을 조금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자,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6,976조입니다. 6,976조고요. 최고 한 8,000조가 갔었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ADR 공략 1,523조죠. 1,523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등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보이는 걸로는 전체 기준 10조가 와 있지만, 자, 이 보통주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일로 갑니다. 엔비디아 옆으로. 자, SK 하이닉스. 그러면 시가총액이
당연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7천조 그대로 7천조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3.5경을 이야기하잖아요. 10년 뒤에, 10년 안에. 그럼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AI 혁명 시대의 행동대장이라고 제가 늘 그랬죠. 행동대장이 엔비디아가요,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개가 AI 반도체는 반도체 칩이 있으면 여기에 GPU가 있으면 GPU 옆에 HBM이 기존 최초에 나온 거, 처음에 나온 거는 HBM, 여기에 4개가 들어갑니다. HBM. 그래서 하나의 AI 반도체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죠. 그럼 요 GPU가 한 개당 여기에 과거에 한 뭐 대충 뭐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그 GPU가 HBM이 8단이 처음에 들어갔죠. 8단이니까 DDR5가 8개, 그러면 여기 4개니까 32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0 때면 한 150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면. 그러면 한 GPU가 30배 비싸잖아요. 자, 30배 정도 비싼데 30배.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D램이 D램 수요가 30배 정도 는다면 GPU 가격을 HBM이 해서 지금 8단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게 16단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8단 기준으로 보면 30배 늘면 D램 수요가 당연히 GPU 가격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GPU랑 핵심 엔비디아, HBM의 D램에 HBM도 D램을 갖다 쌓은 거가 HB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30배 이상을 수요가 늘게 되니까 가격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시가총액이 비등하고 아니면 오히려 2032년도 이후 보면 D램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대학교까지는 공부하면서 학습하면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연산이 빨리 하는 거죠. 빨리 기억을 해내고 연산을 많이 하고 방정식을 다 외우고 수학 문제 금방 풀고 그럼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이건 대학교까지 하면 됩니다. 박사까지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박사하면 되는데 이것은 박사는 일부잖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경험치가 계속 쌓이죠. 일머리 경험치. 이 경험을 계속 쌓는 게 D램입니다. 일을 도와주고 한 D램. 그러면 D램은 끊임없이 소비가 되겠대. 끊임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끊임없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 로봇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니는 순간 내가 눈 뜨고 휴머노 로봇이 눈 뜨고 자율주행이 달리 시동 걸고 시작한 순간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 용량이 필요한 거죠. 이 SSD뿐만 SSD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2032년도까지 시가총액 세계에서 1, 2등을 다툴 거다. 저는 이렇게 요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1,500조인데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오르겠죠. 일경에 가면 $300 내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더블만 가도 1.5경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SK 하이닉스도 앞으로도 6년간 10배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제가 또한 SK 하이닉스 오늘 요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가고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2033년까지 정설 규모를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뭐 정설이란 것은 앞으로 수요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리기는 한정돼 있지만 계획 잡은 게 있습니다. 이 계획 잡은 걸 대충 풀로 생각해 봤더니 2033년까지 원래 45년까지 용인 산단이 다 됐는데 이걸 12년 앞당겨서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하는 12년 앞당겼죠. 12년 앞당겨서 2033년까지 D램 기준으로 DDR5나 4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캐파, 월 웨이퍼 소비량을 봤을 때 지금 한 D램 기준 63만 장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근데 용인 산단이 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졌을 때 150만 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그러면 지금 규모의 250%잖아요. 그죠? 150만 장, 250% 정도 됩니다. 그 250은 3.5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 250%가 지금 정설이 캐파가 늘어나요.
그럼 아무리 우리가 주가가 선반영된다 하더라도 이거 29년, 28년도 정도 실적까지 올해 26년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럼 2033년까지 29년부터 33년이 정서 물량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주가에. 그러면 33년까지 정설돼서 그대로 물론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디램이 정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최소한 3.5배가 올라야 됩니다. 250% 정도 최소 곱하기 3 하면 거의 10배고요. 3.5배에서 10배가 올라 300만 원에 3.5배니까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큰 흐름을 말씀드리고 금요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확정적이 아니라 그런 미래에 내가 맞추려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실적을 보고 그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미래의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미국 주식을 보면 미국 전체 주식 중에 보면 엔비디아는 늘 $200 내외 있으면 안정적이죠. 그다음 애플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ADR이 어저께 금요일 3.5% 빠지고 마이크론도 빠지고 해서 이것은 일본 증시에 있는 일본 키옥시아 홀딩스가 예상보다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키옥시아 홀딩스가 낸더 메모리 하는 1등인데요. 자, 키옥시아 홀딩스가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20대에서 4월 초에 주가가 223,270엔에서 11만 원 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6배가 올랐는데요. 거의 2달 만에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르면서 낸더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기서 2분기입니다. 2분기가 폭등하면서 주가도 같이 폭등을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더 쪽이. 자, 그런데 낸더가 오르면서 이 낸더 스팟 가격이 오르고 그 고정거래선 가격은 고정거래선이 7, 80% 되니까요. 고정거래선 가격이 늦어지는 거죠. 스팟 가격보다 따라가기가. 그래서 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이 낸더 가격을 보고 실적을 예측한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하회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적이. 근데 3분기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해서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스팟 가격이 좀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주가 이제 실적 예상을 좀 더 낮출 거로 보면 3분기 실적은 오히려 11월 나와서 3분기 실적은 시장 상해가 큰 폭으로 상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또 쉽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낸더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시크릿컬 산업에서 반도체 중에 낸더는 낸더 반도체가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량으로 막 찍어내면 되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HBM은 패키징 하는 공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 패키징 공정 때문에 HBM 비싸고 그게 꾸준하게 수요가 지금인 거죠. 낸더는 좀 개념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급 정설을 하게 되면 쉽게 가격이 빠집니다. 그런 것 정말 봐서 키오시아나 샌디스크는 주가 등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은 HBM하는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 주가 같이 등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키옥시아라든지 샌드는 등락이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보다는. 그렇게 보고 해서 미국 증시도 그래서 좀 더 미리 선행적으로 미국이 좀 이렇게 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국내 증시가 빠져서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약세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160 지금 오른 그 폭에 이 정도로 빠지는 것은 아주 강한 겁니다. 어제 워낙 강하게 올라와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헤지 펀드 한 게 다른 데로 이제 양도 인수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대 매매 헤지 펀드의 반대 매매 물량은 청산 물량은 안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겁니다. 거기에 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고 다 핵심적인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반 경직선은 헤지펀드 물량이 이제 청산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가 인수해 가서
그래서 안 나와서 그러면 여기 지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쉽게 또다시 박스권 상당히 주봉을 보시면 지금 21평선은 과도하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200만, 212만 원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냥 200만 원 근처로는 일단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 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달에는 8월 달에는 등락 200만 원 내외로 이제 지금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186만 원이 제일 중요한 가격입니다. 186만 원 정도를 주고 위로 갔다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9월 달에 이 박스권 상단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너무 급하게 쉽게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는 거 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 9월부터는 다시 추세가 나올 걸로 보여서 안정적 이렇게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뭐 30년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이제 10년물로 보면 미국 국채는 6%대까지 저는 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도 전체 경기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치플레이션 하면서도 실적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게 제로 데이 옵션도 있고 일주일 단위의 대형주도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쏠림이 있으면서 또한 매도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도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잘못 가지만 다시 상방향으로 잡으면 콜옵션이 더 많게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내려갈 때도 쏠리지만 올라갈 때도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정 이후에 우리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주도주는 당연히 기존의 주도주, 상반기 주도주가 하반기도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기에서 오늘은 다행히 전체적 코스피에서 급등하고 순골인데 로봇이라든지 5G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코스닥도 그리고 오늘 그 코스피 거래를 이렇게 코스피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2배 이상 많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4%대 빠지고 있어. 상승 종목 수가 뭐 622개, 지금 상승 종목 수가 591개, 하락 종목 수가 290명,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많잖아요. 지수는 빠져도. 그래서 쏠림 현상이 좀 더 완화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현재는 쏠리면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이 좀 더, 지금 4% 올라가면서 코스닥 상승 종목 1362개, 하락은 300. 그러면 이제는 강제 청산, 반대문 이런 거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레버리지도 정상화되고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려면 적은 돈으로 소위 중소형주로 가야 되는 거죠. 코스닥이나 중소.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이 5G가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 시세는 8월 달에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로봇이나 실적 턴어라운된 중소형주도 이제는 매매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또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3천만 이상의 현금 이상 거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보시면 핵심적 로보티저 이런 주식들 핵심적인 종목들이죠. 원익을 제가 오늘 아까 지금 상각하는데 상각하기 전에 말씀을 이제 원고서인데 오늘의 관심 주는 고성장 로봇주 중에 원익홀딩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도 보고 있었는데 5만 이렇게 빠졌을 때 3만 원대, 2만 원 있었거든요. 15,000원 오면 제가 집중 투자를 올인 투자를 하려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 13,400원 그 돈이 없잖아요. 내려오면 다 좋은 종목 사고 싶어도 남들도 다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물량이 없어요. 그냥 쉽게 올라오죠. 조금만 사도. 물량, 유통 물량 오늘 많이 실렸죠. 300. 그래서 추세적으로 저점 찍었다. 원익홀딩스가 우리나라 주식 중에 로봇팔 손으로서는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그게 로봇 손으로서는 1등이라 봅니다. 제가 이제 로봇주 사고 1등 중 로보티저를 하는데 로봇 원익홀딩스다. 이렇게 원익홀딩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주가 그나마 최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섹터로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한 종목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는 사팔보다는 사고 팔고보다는 장투가 거기차상되는 지름길이다. 고성장 세트 주식을 종목당 500만치만 사모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사모으면 되는 거죠. 팔아먹지 말아라. 2032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